54조 잭팟, 질식하는 내수, 1,500원 환율과 월세민국 경고. 4월 4일 오늘 쏟아진 경제 지표들은 우리 경제가 얼마나 철저하게 두 조각으로 찢어지고 있는지를 잔인할 만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1분기에만 54조 원이라는 역대급 영업이익을 낼 것이란 화려한 전광판 아래에서 청년들은 81%까지 치솟은 월세에 짓눌리고 있고, 정부는 1,500원대 환율을 막기 위해 한 달 새 40억 달러의 실탄을 허공에 날려버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실과 수치만을 전달하는 경제데이터 관찰자 더 매크로입니다. 2026년 4월 4일 오늘의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실물 경기 상황 및 성장성 영역의 기상도는 흐림입니다. 거시지표의 화려함과 서민 경제의 공포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초양극화 국면입니다. 한국경제 등 속보에 따르면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의 1분기 영업이익이 반도체 호조에 힘입어 무려 54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반면 같은 시기 한국의 경제 불확실성 지수는 중동 쇼크와 고금리 여파로 러우 전쟁 당시보다 50% 이상 폭등한 228.13을 기록하며 현 정부 출범 이후 최고치로 치솟았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경고했던 AI 투자 쏠림과 실물의 괴리가 수치로 입증된 것입니다. 이러한 K자형 착시는 반도체 등 수출 대기업 종사자들에게는 막대한 성과급을 안겨주지만 고물가와 고환율을 맨몸으로 견뎌야 하는 내수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는 경기 회복의 온기를 원천 차단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처럼 갈라진 경제 상황이 우리의 소비 지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지출 추이 영역의 기상도는 B입니다. 내수 침체의 골이 깊어지면서 생존을 위한 불황형 소비가 뉴노멀로 자리 잡았습니다. 파이낸셜 뉴스와 머니투데이 보도를 보면 자본시장에서는 1분기 내내 고유가와 인플레이션에 베팅하는 원유원자력 펀드가 압도적인 수익률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서민들의 일상은 정반대입니다. 치솟는 전월세난을 피하기 위해 집을 쪼개어 쓰는 룸쉐어링이 확산하고 있으며, 외식업계는 벚꽃축제에서조차 제로사이다를 공짜로 뿌리며 극심한 소비 절벽을 타개하려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이 가처분 소득을 갉아먹는 상황에서 거대 자본은 인플레이션 자체에 투자해 불을 불리지만, 서민 가게는 고정비 다이어트라는 극단적인 짠테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내수 경제의 산소를 빼앗는 물가와 고용의 현실을 이어서 점검하겠습니다. 고용과 물가 영역의 기상도는 천둥번개입니다. 의식주라는 삶의 가장 기본적 방어선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뉴스와 뉴시스에 따르면 2월 기준 B아파트 주택의 월세 비중이 무려 81%로 치솟으며 명실상부한 월세민국이 가시화되었습니다. 여기에 중동발 물류 불안이 겹치며 3월 세계 식량 가격 지수마저 128.5포인트로 6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해 두 달째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주거비와 식탁 물가라는 피할 수 없는 핵심 생계비가 동시에 상승함을 의미합니다. 과거 KDI가 지적했듯 고물가 고금리 환경이 장기화되면서 자산을 보유한 임대인들은 이자 부담을 월세로 전가하여 방어하지만, 자산이 없는 세입자들은 매월 현금 흐름을 강제로 수탈당하는 가혹한 부의 이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노동시장의 진입 문턱마저 굳게 닫히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의 파고 속에서 고용시장은 오히려 청년들에게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뉴시스 보도를 보면 최근 삼성, 현대차 등 굴지의 대기업들이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규 채용을 멈추고 신입 초임 수준의 임금으로 퇴직 베테랑 시니어를 다시 뽑는 정년 후 재고용 제도를 앞다투 도입하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숙련된 인력을 저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합리적 선택이지만, 노동시장 진입을 앞둔 청년들에게는 일자리 자체가 구조적으로 증발하는 치명적인 타격입니다. AI 자동화 시대와 맞물려 기업들이 비용 통제에 사활을 걸면서 고임금 정규직의 문은 갈수록 좁아지고 있습니다. 청년 고용 빙하기가 고착화되면 결국 미래의 내수 소비 기반마저 완전히 붕괴될 위험이 큽니다. 이처럼 실물 경제가 혹독한 구조조정을 겪는 가운데 자본시장의 거대한 돈은 어디로 움직였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자본시장 영역의 기상도는 구름조금입니다. 중동발 지정학적 불확실성 확대로 외국인이 한국 주식 35조 원을 매도하며 코스피 시가총액 1,000조 원이 감소하는 극도의 변동성 장세가 연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단기 조정을 저가 매수 기회로 삼은 대기자금 15조 원이 시장에 새로 유입되고, 미국 개인 투자자들이 한국 ETF를 대거 사들이는 등 스마트머니의 역습이 시작되었습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시장의 높은 변동성 속에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2배 레버리지 ETF 출격이 예고되며 시중의 유동성을 강하게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거대 자본이 실적 주도주를 중심으로 빠르게 손바뀜을 일으키고 있는 만큼 개인 투자자들은 단기적 시장 변동에 휩쓸리는 뇌동매매를 지향하고 펀더멘털이 탄탄한 주도주를 선별하는 전략적 접근이 요구됩니다. 실물자산 시장으로 흘러가야 할 돈줄인 금융권의 대출 여건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금융시장 및 통화정책 영역의 기상도는 천둥번개입니다.
다음 주 금융통화위원회의 고금리 유지 경계감과 정부의 전방위적인 대출 조이기 신호가 겹치면서 자산시장에 뚜렷한 경색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보도에 따르면 대출 규제 강화에 부담을 느낀 다주택자들이 서초구 등 서울 핵심 지역을 중심으로 하루 만에 아파트 매물 550건을 쏟아냈습니다. KDI 경제전망에서 예측했듯 2026년 건설 투자의 더딘 회복세와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이자 비용을 버티지 못한 한계 차주들을 중심으로 강제적인 자산 매각, 즉 디레버리징이 가속화되는 구간입니다. 그 결과 11년 장기 분할 상환 등 정책 대출의 수혜를 받는 극소수를 제외한 일반 가계는 자금 조달 창구가 막히는 반면 여유 현금을 보유한 매수자에게는 매물 적체에 따른 협상 우위가 돌아가는 상반된 재편이 진행됩니다. 부동산 시장의 냉각과 대조적으로 외환 시장에서는 자국 통화 가치를 방어하기 위한 막대한 자본 소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환율 및 유동성 영역의 기상도는 천둥번개입니다. 무너지는 대외 환경을 방어하기 위해 국가의 핵심 방어막마저 빠르게 소진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1,500원대 고환율을 막기 위해 외환 당국이 지난 3월 한 달에만 39.7억 달러의 외환 보유액을 시장에 투입하며 세계 외환 보유고 순위가 12위로 하락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분석처럼 미국의 금리 인하 지연과 높은 달러 유동성 흡수가 맞물리면서 당국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1,400원 이상의 킹달러 현상이 상수로 굳어지는 구조적 변곡점입니다. 이러한 초강달러 현상은 해외에서 달러로 결제를 받는 대형 수출 기업에게는 환차익이라는 장부상 이익을 제공하지만 에너지를 전량 수입해야 하는 내수기업과 밥상 물가를 감당하는 서민 가게에는 비용 부담으로 고스란히 전가되어 실질 구매력을 축소시킵니다. 환율 상승이 단순한 물가 부담을 넘어 국가 재정 운영에 미치는 구체적 파장을 살펴보겠습니다. 고환율의 고착화는 수입 물가 상승을 넘어 국가 예산 시스템 자체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당초 1,380원을 기준으로 편성된 정부의 각종 외화 지출 사업 예산들이 줄줄이 부족해지면서 수천억 원 규모의 재정 공백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과거 5년 평균 환율 흐름과 대조할 때 1,500원대 환율은 이례적인 고점이나 대외 불확실성 지수가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는 현재 상황에서는 이 수치가 새로운 표준, 즉 뉴노멀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늘어난 외화 지출을 감당하기 위해 정부는 기존에 계획된 민생 예산을 축소하거나 국채 발행을 늘려 조달해야 하며 이는 결국 시중금리 상승 압력으로 이어져 민간 자금 시장을 다시 얼어붙게 만드는 연쇄작용을 낳게 됩니다. 이처럼 삼중고에 갇힌 내수 상황을 결정지을 글로벌 대외 무역 환경의 변화를 이어서 짚어봅니다. 대외 환경 영역의 기상도는 흐림입니다. 글로벌 통상 환경의 장벽이 한층 견고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한국은행의 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에 대한 15%의 임시대체 관세 부과가 기정사실화되었으며 반도체 및 의약품에 대한 15% 추가 관세 부과는 다행히 내년 1분기로 이연되었습니다. 이는 북미와 유럽을 중심으로 공급망이 재편되는 새 블록 체제의 구조적 변화입니다. 관세 이연 덕분에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형 반도체 기업들은 글로벌 수요 호조를 바탕으로 54조 원이라는 기록적 영업이익을 달성할 여력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가격 경쟁력에 민감한 BIT 제조업종과 하청 기업들은 낮아지지 않는 무역 장벽의 충격을 온전히 흡수해야만 하므로 산업 간 체감 경기의 괴리는 더욱 깊어지는 양상입니다. 대외 환경 영역의 기상도는 흐림입니다. 글로벌 경제를 이끄는 미국 내에서도 지표의 명암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연합뉴스와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3월 비농업 고용은 17만 8천 명 증가하며 경기 침체론을 잠재웠습니다. 반면 전기차 대표 기업인 테슬라는 1분기 판매량이 시장의 기대치를 밑돌고 재고가 6만 4천 대로 누적되며 성장 둔화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최근 한국은행 보고서가 지적한 IT와 BIT 부문 간 성장 차별화 현상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투자자들은 글로벌 경제의 연착륙이라는 평균적인 지표 뒤에 숨은 개별 기업의 실적을 점검하고 전기차 캐즘 구간을 피해 투자 포트폴리오를 재편해야 할 시점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수출의 명운이 걸린 물류와 반도체 상황을 짚어봅니다. 대외 환경 중 물류와 에너지, 기술 변화 영역의 기상도는 천둥번개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내리쬐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속보에 따르면 지정학적 불안으로 상하이 컨테이너운 임지수 SCFI가 1854포인트로 상승하며 6주 연속 고공행진을 이어갔고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은 1938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러한 기초 원료 가격의 급등은 플라스틱과 배달용기 등 생활 전반의 원가 상승 압력으로 전이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약 속에서도 파이낸셜 뉴스 보도처럼 AI 데이터 센터 수요가 집중되며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1년 만에 4배 상승해 대한민국 수출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경제 전반에 비용 압박이 커지는 상황일수록 전력망과 차세대 광통신 네트워크 등 명확한 실적을 증명하는 기술 인프라 섹터로 자본을 집중하는 방어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제 오늘 쏟아진 지표들을 종합하여 브리핑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마크로 인사이트 영역의 기상도는 흐림입니다. 오늘 쏟아진 4월 4일의 속보들은 한국 경제가 직면한 극단적인 K자형 디커플링의 현실을 가감없이 보여줍니다. 겉보기에는 삼성전자의 1분기 영업이익이 54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화려한 장세입니다. 하지만 그 전광판 아래에서 서민들은 81%까지 상승한 비아파트 월세 비중과 2달 연속 오르는 식량 가격 지수에 실질 구매력을 강제로 수탈당하고 있습니다. 국가 경제 역시 1,500원대 환율을 방어하느라 외환 보유액을 소진하고 정부의 외화 예산마저 재정 공백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거시지표의 잭팟과 서민 지갑의 마이너스가 공존하는 철저한 각자 도생의 구조적 냉각기입니다. 쏟아진 오늘의 지표들이 가리키는 결론은 단 하나, 평균의 함정이 만드는 착시를 경계하는 것입니다. 뉴스에서 보도되는 반도체 호황이 개인의 지갑을 채워주지 않습니다. 고물가와 고환율이 고착화되는 환경에서는 룸쉐어링이나 제로사이다 마케팅에서 보듯 가계의 고정비 다이어트가 생존의 필수 조건입니다. 변동성 장세 속 자산 방어를 위해서는 스마트머니가 이동하는 RIA 계좌의 절세 혜택을 영리하게 활용하고 AI 전력난 해소와 관련된 원전 및 차세대 광통신 인프라로 포트폴리오를 압축하는 전략이 요구됩니다. 부동산 시장에 쏟아지는 다주택자들의 매물에서 알 수 있듯 섣부른 자산 팽창을 멈추고 각자의 현금 방어선과 실질 구매력을 보수적으로 지켜내야 할 시점입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칩니다.